매매에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 책에는 매매 예약에 대해서 있잖아. 여러분 교재는 한 문제도 없더라고, 매매 예약이. 그래서 올해 매매 예약이 한 문제 나오니까 이미 감이 들었다고, 매매 예약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다가만 밑줄 긋냐면 저 88페이지에 그 예약 완결권 행사가 나오거든. 예약 완결권에 요거 하나만 써놓으면 돼. 예약 완결권의 행사, 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이므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형성권은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들어봐.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법률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요? 10년. 정함이 없으면. 그러면 당사자가 행사 기간에 대해서 정함이 없거나 법률로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가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정한 날로부터, 만약에 여기서 예약을 했을 때 행사 기간은 정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고, 만약에 기간을 정했다면, 문제를 정했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0년을 넘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날로부터 그 기간 내에 하면 되고, 그리고 그 행사 기간은 제한이 없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 하나만 써놔봐. 그 예약, 여러분들, 그 예약 완결권은 하나만 써놓으면 돼. 예약 완결권에다 뭐라고 써냐면, 행사 기간은 10년을 넘어도 행사 기간의 약정, 이렇게 써. 뭐라고 써냐면, 행사 기간의 약정은 행사 기간의 약정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을 넘어도 된다. 10년을. 이렇게 나오면 틀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교재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 새로운 판례 여기 하나 나와 있어, 예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매매 예약은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을 넘어도 된다, 넘지 않아야 된다. 약정할 때는 10년을 넘어도 된다, 이거야. 10년을 넘어도 된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20년으로 정해도 돼, 안 돼? 된다, 그 말이야. 20년으로 정해도 돼. 10년을 넘어도 가능하다. 요게 이제 판례니까, 이게 작년에 없었던 판례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그 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할 때는 10년을 넘지 않아야 돼. 10년을 넘어도 돼. 약정할 때는 그렇다. 10년을 넘어도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6번 문제 보자. 6번. 매매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6번에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밑줄 그으셔. 우리는 타인에게 속한 경우. 우리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요, 무효요? 그거예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다. 왜냐하면 매매는 낙성계약이고 부담행위이므로. 그래서 써놓으면 돼. 1번에다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요, 무효요? 유효.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 그런데 여러분들 종중이 종손명의로 등기한 땅에 대해서 종중이 종손명의로 등기해놓고 종중이 종손명의로 등기된 땅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이다, 아니다? 두 개만 외워. 종중이 한 장 넘겨보셔. 71페이지. 71페이지 이 박스 보면 여기 요약 91페이지 오른쪽 박스 보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험에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의 매매 나오지? 요거는 우리 시험에 지금 2번씩 나왔어. 그러니까는
미등기 취득자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등기 취득자에게는 밑줄 그으셔봐. 미등기 취득자. 미등기 취득자는 전불소 대처할 수 있다. 생각나? 거기다 써놓으면 돼. 전불소 대처할 수 있다.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고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으며 소유자를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여기 처분권이 있다는 거야. 처분권.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의 있다. 이의 없다. 제3자가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이의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자,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을 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처 대포 할 수 있고 수인인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해야 한다. 그런 것들 쭉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승계를 갖는다. 이런 거 다 했고 이따가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배우면 돼. 자, 그래서 6번에 1번 문제 다시 보면 나 봐.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러면 명의신탁자의 매매는 자기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 자기 권리 매매.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는 타인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 아니요? 아닌 거 두 개만 외우고 가면 돼. 타인 권리 매매 아닌 거. 2번. 6번에 2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이 된 권리를 이전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해야 한다. 2번은 매매는 쌍무계약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매매는 무슨 계약이요? 쌍무 그러면 쌍동이 동시 이행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매수인이 돈 줄 때 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이게. 매수인이 돈 줄 때 매도인은 등기만 인도까지. 그게 이 매도인은 등기와 인도까지.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의 토지에 무슨 가압류 등기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면 깨끗이 말소해서 해줄 의무가 있어. 깨끗이 말소해서. 그러니까 동시이행.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 동시이행. 2번의 포인트는 동시이행. 그러면 동시이행은 어디서 생기냐면 쌍동위, 쌍무계약 이렇게 생각해야지. 쌍무계약.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수인이 돈 줄 때 매도인이 해야 할 일 생각을 해. 매수인이 돈 줄 때 매도인은 뭘 해야 돼? 따라서 서류.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의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거 다 말소해서 깨끗한 서류 넘겨줘야 돼. 따라서 깨끗한 서류. 인도. 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동시행 관계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동그라미 쳐 과실.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과실 나오면 꼭 시험에 나오잖아. 자,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언제부터 미쳐? 압류 후에. 압류 후에 미치냐 후과실. 그러면 자 계약을 해지하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자는 과실은 먹어야 돼?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과실 나오면 아 이게 시험 나오는 거라 이제 기억해 머릿속에. 그러니까 과실만 나오면 사과요? 그거 사과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과실이 밀어넣게. 여러분들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누잖아. 그리고 다시 따라한다. 부동산도 다 원물, 과실.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물건에도. 또 동산에도 뭐 과실 나누죠. 그리고 원물을 아시고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로 나누죠. 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러니까 법정과실이 뭐냐면 사용대가야. 사용대가. 그래서 다 월세 이런 걸 법정과실이라고 그래. 월세 이런 것들을.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채취된 물건. 염전에서는 석탄이 나와, 소금이 나와. 그런 걸 천연과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인도 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해? 인도 전에는 매매에서. 인도 후에는. 근데 대금을 다 주었으면. 그러니까 그걸 가담법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다 주었다 그 말은
잔금을 다 주었다 그런 뜻이라니까 가담법에서.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다 주었다 이 말은 잔금을 다 주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과실은 누가 수취해?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 가담법에서. 연결시켜봐요. 이게. 다시 한번 인도 전에는 인도 후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갑을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이렇게 인도해주고 매수인은 여기서 잔금을 줘야 되나 잔금을 안 주었어.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넘겨받아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그 과실을 먹어야 돼? 반환해야 돼? 그러면 또 틀린다 이거야. 또 틀려. 따라서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취득하라고 목 터지게 하니까 또 수취한 거 반환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 잔금 안 주어서 잔금 안 주고 넘겨받았으면 그럼 매도인이요? 아까 다 인도 후 누구라고 그랬어? 매수인. 그 잔금 안 주고 넘겨받았대. 그래도 수취해 못해? 그래도 매수인이 수취하는 거예요. 근데 잔금 안 주고 과실 수취했다면 이때부터는 다른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 틀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잔금 안 주고 목적물을 넘겨받은 경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 다시 해. 잔금 안 주고 넘겨받았다면 넘겨받은 과실은 누가 수취해? 그럼 매수인은 이제 뭘 반환해야 돼? 이자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주면 된다. 그래서 3번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수인에게 이를 인도할 필요는 없다. 4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 전에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과실 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맞아 틀려? 완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타주점이가 변하는 거예요. 타주점이요. 그래서 과실 수취권도 없어. 자, 여러분들 대금 모두 수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딱 하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는데 점유하고 있어? 그때는 타주점유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하는 경우 한번 따라서 해보자. 경해. 뒤에는 수가 뭐요? 대금 모두 수령. 수가 뭐냐고 그랬더니 수인이요? 그 공부가 됐으면 이제 막 연결을 시켜줘야겠다. 대금 모두 수령. 경해, 수패. 자, 여러분들 자에서 다가 된다. 경해, 수패. 경락, 해제, 대금 모두 수령.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에서 패소했다면 타주점유로 변한다. 이때 대금 모두 수령이 여기구나 하시면 돼. 대금 모두 수령이. 즉 매도인이 돈을 다 받고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타주점유로 변하니까 절대 취득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매수인은 목적물의 매수인은 매수인은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면서 뭘 지급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 매수인은 인도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수취해 받은 날이요. 야, 인도 받은 다음 날 아니요? 그러면 생각해봐. 인도 받아서 그때 써, 다음 날부터 써. 그잖아. 받은 날로부터 쓰잖아. 그러니까는 이자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5분간 쉬었다가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공부해 보자고요. 5분간 휴식.